네, 안녕하세요. 마감 클래스 이관무 전문가입니다. 자, 시장 대내적인 불확실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크게 낙폭을 키우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시장은 선방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마감의 상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시장에서 가장 이제 기댈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수급에 대한 포인트인데요. 일단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연속적인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 HTS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투자자별 매매 주체 흐름들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이 장 초반과 장 후반의 모습들이 이 줄곧 하향세를 보이면서 매도 포지션을 보였습니다. 자, 여기에 개인만 오롯이 매수만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런 형태가 지금 최근 며칠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산다라면은 꾸준하게 사고 판다라면은 꾸준하게 파는 그런 하루가 연출되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 지금 5일 5거래일 연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개인만 오롯이 매수로 5일 동안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양 매도세로 5일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수의 움직임이 사실 개인의 매수세가 잡혔을 때 시장의 이 전환점이 상당히 더딘 모습인데요. 일단 필요한 거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추이가 언제 바뀌는지가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스닥 쪽에서는 3거래일 연속 개인만 매수세, 외국인 기관의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 반등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지수에 대한 하락 깊이가 컸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의 위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기술적인 반등의 위치에서 개인만 물타기 혹은 이 저가 매수세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중요한 거는 외국인 기관에 대한 수급 교체의 시점이 필요하다는 것. 지금은 수급 부재에 빠져 있다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HTS 상에서 지수의 흐름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은 장중에 코스피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일봉 상태에서는 음봉 마감, 오랜만에 이제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 분봉의 상태를 보시게 되면은 장 초반에 등락을 좀 보였었다가 장 후반대, 그러니까 오후장에 와서는 일정한 라인대에서 횡보만 보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장에 대한 변동성을 이끄는 모습이 없다. 사실 대내적인 악재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하락 변동성이 좀 커진 상태인데 지금은 그래도 골잘 이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조금은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다는 점은 우리가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내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PPT 화면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우선 오늘 장에서 크게 이슈가 되었던 내용들은요. 이 국채 가격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변동성이 나타나면서 이거는 경기 침체의 우려의 시그널이다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선은 미 국채와 또 주요 이 선진국 국채에 대한 부분들이 하락 포인트가 나타나면서 시장 경기 사이클에 대한 침체 우려감을 가지고 있고요. 또 여기에 대내 불확실성이라는 거는 미국과 중국,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일본, 이와 같이 무역 갈등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또 여기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미국이 유럽과 또 미국이 주요 다른 국가와 무역 갈등을 또 만들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자, 사실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태이고요. 이 모습은 내일 있을 이 미국과 중국 주요 경제 지표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경기 시그널이 발표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시장 전반적으로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멘텀이 부재한 상태고요.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추가적으로 수급이 부재한 시장이다. 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제부터 이야기를 드려왔던 것처럼 시장에 대한 리스크 관리, 보수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현금에 대한 일부를 확보하는 것도 시장의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왔습니다. 자, 우선은 특징적인 종목들 오늘 좀 대체로 개별주의 흐름이 연출되었는데요. 자, 우선은 섹터의 움직임이 있었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토부에서요, 이 드론 교통 조직을 신설한다는 이야기로 해서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드론 관련된 종목들이 한 차례 정도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제일시언 시스템이 바닥권에서 좀 반등을 좀 크게 했었고요. 또 퍼스텍 그리고 또 메커스의 움직임들이 장중에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자, 우선은 낙폭 과대되었던 종목들을 하여금 차트적인 반등의 추세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실은 이 국토부의 뉴스로 인해서 제이시언 시스템, 퍼스텍, 메커스 이와 같은 종목들이 반등을 하긴 했었는데요. 최근에 움직이는 개별주에 대한 매매가 대체로
낙폭과대한 종목들의 되돌림 현상, 20일 이동평균선을 뚫어 나가는 모습의 차트가 많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오늘 어제 이 삼성의 반도체 소식이 나타나면서 오늘 AI, 뭐 로봇, 또 이와 같은 종목들, 시스템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반등이 좀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AD 칩스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종목도요. 뉴스는 좀 달랐지만 차트적인 형태가 이렇게 21선을 돌아서는 자리로 연출이 되었다. 그리고 이 로봇 관련된 종목도 하나 또 보도록 하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고점 대비해서 하락한 자리에서 되돌려 있는 자리, 21선을 돌파한 자리에서 개별적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자, 일단은 최근에 와서 단기적인 흐름들에 대한 대응을 본다면은 이와 같은 차트적인 특징도 보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에 대한 준비로 보도록 하죠.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대내적인 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셔야 되는 내용들이 사실 국채금리에 대한 변동이 크기 때문에 경기 침체의 시그널로 작용하고 있다. 자, 우선은 오늘장에서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는 이 지표가 주요 선진국, 그러니까 미 국채에 대한 가격 하락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국채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낮아지고 있다는 거는 그 국채에 동참하고 있는 매수세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선은 또 오늘 많이 거론되었던 이 독일 국채에 대한 모습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독일 국채 사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라면은 보수적인 이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 이 섹터에 좀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보시면은 독일 국채 금리가 올해도 상당히 마이너스권을 기록하고 있지만은 이곳에 이 투자에 대한 이 시그널이 많이 잡히고 있다는 것. 제목으로 본다라면요, 전체적인 무역 분쟁이 안전자산 선호도로 만들어가고 있다. 대내적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기점인데요. 그러면 이 대내적인 불확실성은 어느 기준에서 바뀌어가야 되느냐? 자, 지금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제시드리고 있는 기준선이 위안화 환율에 대한 변동입니다. 자, 위안화 환율에 대한 변동 차트 하나 보도록 하죠. 자, 최근에 제가 위안화 환율에 대한 고시 환율을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자, 어제보다 또 상승한 이 고시 환율 7.0326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3시 가까이에서 제가 이 위안화 환율 변동에 대해서 캡처를 띄워왔는데요. 일단은 마감까지 해서 7.0658 상당히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기록은 9거래일 연속 위안화 절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민은행에서 이 위안화 고시 환율을 계속 높여가고 있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하는 위안화 절하 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일단은 시장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라든지 시장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을 본다면은 위안화 환율이 언제 다시 한번 안정세로 돌아설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자,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증시에 대한 변동성에 대해서 상당히 위태위태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이 시장에 대한 하락이 어느 선에서 멈추게 된다면은 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그래도 선방했다라는 측면인데요. 우선은 이 부분들이 내일장에서 좀 중요한 변수가 작용하게 됩니다. 자, 중국의 인민은행에서 5조 원 규모로 이 위안화 달러에 대한 부분들을 안정시키기 위한 채권을 발행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전에 이 위안화 무기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미국에서의 조회 공시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조회를 요구했을 때 중국 정부에서 그래, 안정화를 할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했던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바로 내일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만약에 이 환율 안정을 위한 채권 발행을 했지만 위안화 달러에 대한 변동이 나타난다면은 시장에서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혹은 대내외적인 불확실성, 이 부분들이 크게 발동이 될 수가 있어요. 안정을 위해서 발행하는데 오히려 잡지를 못한다. 그러면은 내일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 대한 매매 전략은 방어적인 매매 전략을 펼치셔야겠죠. 현금을 찾아가는 과정들. 그리고 또 내일은 또 중요한 이유가요.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더 맞는지 틀린지에 대한 여부는 미국과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 발표로 봐야 되는데 내일과 모레에 연속적으로 있습니다. 또 환율에 대한 리스크가 최근에 많이 불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잭슨 밀팅, 이 부분들까지 확인할 때까지 어느 정도의 조치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 나올 때까지 위안화 환율에 대한 변동성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신흥국에 대한, 그러니까 안전자산 선호 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신흥국에 대한 불안감이 나타나 있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환율적인 변동성. 환율 지수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보시게 되면요. 오늘 우리 원달러 환율도 상당히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최근 일주일 동안에 가장 높은 가격 마감을 했습니다. 1,222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자, 이거는 우리가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만들어졌을 때, 그러니까 7월 달부터 해서 변동성이 크게 작용이 되었는데요. 그 7월 이후부터 해서 가장 높은 상승세로 마감을 했다. 자, 시장에 대한 우려점이 이 원달러에 대한 변동이 커지면서 시장 자금 이출에 대해서 자금 이탈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이 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이야기했던 외국인 기관의 양 매도세, 수급에 대한 불안감, 이와 같은 환율 변동이 나타나고 있다. 사실은 위안화 환율뿐만 아니라 이 전반적으로 대내적인 불확실성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한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 이런 내용들이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환율적인 리스크는 계속 나타날 것이다. 그럼 매매 전략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현금에 대한 부분들을 확보하면서도 환율이 오른 것에 대한 수혜주를 계속 봐야 된다. 사실 최근에 왔던 실적주들이 대체로 이 자동차 섹터에서 나오고 있는데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이와 같은 환율 상승 수혜주다. 이 포지션은 계속 유지하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야기되고 있었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만큼 한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이 계속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환율과 일본과의 이 경제 마찰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종목들, 반사적인 종목들을 살펴보셔야 돼요. 자, 오늘도 사실은 이와 같이 불매 운동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화장품 종목들이 좀 강세 연속적인 모습들 오늘도 좀 나왔었는데요. 장중에 손오공이라는 종목이 오늘 이 에반게리온 작가에 의해서, 그러니까 캐릭터에 대한 여러 가지 이 국산에 대한 애국 테마로서 손오공이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자, 이런 관점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내일장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한 번 더 살펴볼 수도 있다. 자, 신성통상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도 사실 최근에 시세가 나오고 난 다음에 유니클로에서 이 반사적 이익이 나왔다가 최근에 와서는 가격 조정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거래량에 대한 조정 구간이 나타났습니다. 내일장에서는 이런 종목을 좀 보자. 또 아가방 컴퍼니가 상당히 지수 조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오늘 자리에서 조정자리, 룬드림 구간을 만들어냈습니다. 내일은 이런 종목들을 한 번 더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하다. 시장 전체적인 모멘텀이 부재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종목에서 풀어가야 된다. 이런 포인트 잡아 가보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내용 보도록 하겠는데요. 정리해본다면요.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 홍콩에 대한 뉴스도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금융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위험성. 홍콩이라는 국가에 대한 위험성이 커지면서 앞으로 여러분들 이번 주만큼은 현금 확보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나머지 현금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 환율 상승 수혜주에 대한 관점, 이런 부분들은 유지하면서 대응하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 클래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화권에서의 최근엔 변수가 상당히 많은데요. 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현금 잘 보유하고 있자라는 점 체크 포인트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실적 계속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최근에 보험사들 실적이 많이 안 좋은데 삼성생명 예상보다는 잘 나왔네요. 네, 2분기 영업이익이 4,057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71% 감소하긴 했는데 시장의 컨센에 비해서는 잘 나왔습니다. 80% 넘게 감익 예상을 했는데 선방 나름이 있었고요. 현대해상은 전년 대비해서는 40% 넘어가는 실적 급감이 나왔습니다. 오늘 메디톡스는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는데 경쟁사의 휴재를 조금 움찔했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 나온 거 보니까요. 2분기 영업이익이 159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4.5% 감소, 컨셀을 미달했습니다. 컨셀은 186억 원 정도 예상이 됐었는데 조금 덜 나왔다라는 점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SFA 반도체가 지금 막 나왔네요. 실적이. 네, 2분기 영업이익이 83억 원대 기록이 되면서 전년 대비로는 40% 넘게 증가한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내일도 이런 실적도 챙겨야 될 것 같고요. 중화권의 이슈들 그리고 미국장이 반등할까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점검하면서 또 내일장 조금 더 흐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투자 판단에 대한 많은 도움 말씀을 드렸고요.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